이 세인트 폴은 처음에는 가톨릭 성당이었겠죠. 그러다가 1533년에 이 헨리 8세가 다른 여자가 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때 첫 번째 와이프였던 캐서린 오브 아라곤, 바로 스페인 이자벨 여왕의 딸이었죠. 그 사람을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황청에 썼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저 스페인에서 온 암소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저 엠볼린이랑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 무효 소송을 하게 됐고요. 그때 둘 사이를 연결시켜줬던, 점지시켜줬던 교황이 원래 누구였냐면, 교황 중에서도 정말 전사 교황으로 유명한, 전사 워리어 교황이라고 불렀던 율리우스 2세 교황 있죠.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만든 그 사람. 그 사람이 사실 이 결혼을 연결시켜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교황은 또 바짝 뛰죠. 야, 너 죽고 싶어? 이 결혼 물리면 너 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사, 나도 너 파문. 지금 이 순간부터 나 헨리 8세는 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수장임을 선포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가톨릭과 이별한다. 이렇게 해서 수장령 선포하면서 새로운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오게 되고요. 영국 성공회도 사실은 가톨릭이랑 같은 뜻입니다. 홀리 퍼블릭이라고 그러거든요. 가톨릭이 또 퍼블릭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스러운 공본된,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그 말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톨릭의 어떤 형식을 많이 따왔죠. 좀 많이 샜는데, 그렇게 이제 세인트 폴 대성당은 종교개혁 이후에 새로 재건을 했으니까 당연히 크리스토퍼 렌이 지었을 때는 성공회 성당으로 지었겠죠. 그래서 성공회 성당이니까, 성공회는 가톨릭처럼 화려하게 지으면 안 되는데, 그때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런던 대화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1665년에 정말 죽음의 병, 흑사병, 2차 흑사병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말에 있었던 흑사병 말고 또 그레이트 플라그라고 런던에 10만 명이 또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65년도. 그리고 66년에 거기다 불까지 나요. 4분의 3이 불타버려요. 국민 대분열됐겠죠. 그 국민 대분열됐을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공사입니다. 그것도 멋지게. 그래서 어떻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돔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로마에 가면 산 피에트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 베드로 대성당 같은 그런 돔을 다 짓게 되고, 그 돔을 더 크게 지어도 되는데 조금 더 작게 지었습니다. 뭐 속설에 의하면은 그 크리스토퍼 렌이 미켈란젤로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우리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작게 지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고요. 어쨌든 그 돔은 음향의 증폭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30m 바깥에서도 그 돔에서 말하는 소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한 사운드를 또 증폭시켜 주고요. 거기다가 또 8톤짜리, 8kg도 아니고 8톤짜리 황금 십자가, 거기다가 이 영국 최고의 테크니션, 영국뿐만 아니라 대륙에서도 더 데려옵니다. 최고의 기술자와 그리고 최고의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종합 예술 작품이 바로 세인트 폴이었다. 그리고 그 크기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크리스토퍼 렌의 건축물 이전에 세인트 폴은 중세 후반에 지어졌는데, 그때 이제 대륙에 가장 유행하던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죠. 영국에서는 가장 큰 고딕 양식 건물이었고, 이 첨탑의 높이가 지금 봐도 깜짝 놀랄 겁니다. 150m입니다. 150m면 서울 종로에 있는 종로타워보다 더 높아요. 종로타워가 130m가 안 되는가 그럴 거예요. 아파트로 치면 한 50층 높이. 와, 뭐 중세에 그 정도면 목이 막 부러졌을 것 같아. 그 안에는 런던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 기능까지 하고 있었고, 그 성당 내에서 시장까지 열릴 정도로 굉장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 공간 같은 역할까지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런던 대화조에서 다 불이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 공사 때는 현재 건축가로 이름을 날렸던 크리스토퍼 렌이 이제 자기가 설계를 맡으면서 진짜 멋있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대륙에서 유행하던 그 바로크 양식을 이제 가져오려고 다 돔을 멋지게 설계를 합니다. 근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 당시에 영국은 종교개혁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막 가톨릭이라 그러면 막 치가 떨렸었어요.
처음에 1533년에 그 헨리 8세의 종교개혁만 아니고 그 이후에 블러드 메리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가톨릭으로 돌리면서 또 막 신교 세력들 막 엄청나게 또 목치고 막 피해 숙청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오면서 또 다시 가톨릭으로 또 피해 숙청을 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1세가 내려와가지고 분위기 바뀌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찰스 1세가 됐을 때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 또 찰스 1세를 끌어내려가지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국왕을 목을 쳐버립니다. 그죠? 청교도 혁명. 그 후에 또 왕정 복구. 그리고 찰스 1세 아들 찰스 2세가 왕정 복구에 의해서 다시 네덜란드 브레다 선언을 이제 치르고 영국에 와가지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곳이다 보니 야 멋지게 바로크 스타일 좋아 돔 올려 좋아 했는데 밑에 대신들이 가톨릭을 어떤 연상시키는 어떤 돔을 딱 보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해가지고 계속해서 설계 회의를 하면서 정말 크리스토퍼 렌은 계속해서 설계 도안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안을 냈던 게 그래 돔 안 할게 돔 안 할게. 그런데 또 왕이 또 돌아가시고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가 또 허영심이 또 있었어요. 제임스 2세의 어떤 갑옷 같은 거 보면 막 보석 막 박혀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또 허영심이 좀 있으니까 야 내가 카바 쳐줄 테니까 최신 스타일로 한번 최신식으로 한번 해봐. 에이 몰라 배째 하면서 그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도를 마지막에 바꾸면서 이 아름다운 돔을 가진 지금의 세인트폴 성당을 이제 짓게 됩니다. 뭐 지어버리니까 어떡하겠어. 벌써 지었는데 어떻게 물려. 그렇게 해서 크리스토퍼 렌의 어떤 집요함 덕분에 지금 영국은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잉글리시 바로크 양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요. 여담에 따르면은 35년간 지을 동안 그 긴 세월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크리스토퍼 렌이 그 정말 자기보다 윗사람들 그 사람들 비위 맞추고 그 사람들이 야 이게 설계도야 하면서 다시 가져와 이렇게 하면 다시 그리고 했던 그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몇 살까지 사셨냐면요 91세까지 사셨어요. 와, 그걸 보면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장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장수했던 크리스토퍼 렌 때문에 누가 고생을 했느냐. 세인트폴을 짓고 있던 일꾼들이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이분이 또 열정 하나는 또 이 로가한테 또 뒤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도 공사 현장을 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돔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돔이 또 좀 높아 100m가 넘는데 거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그 노구를 등에 업고 둘이서 이거를 100m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위로. 매일같이 왔대. 생각만 해도 고생한 사람들. 저는 나중에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 많이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의 이제 고딕과 어떤 바로크가 이제 혼재된 어떤 독특한 양식과 거대한 돔은 이 다른 나라의 건축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회의사당과 그냥 그 돔은 여기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도 돔이 있죠. 세인트폴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또 달라요. 이 대륙의 바로크는 정말 바로크 하면 이퀄 화려함이에요. 위압감. 그 화려한 위압감, 중압감으로 이 성당 안에만 들어가면 바로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바로 아멘 나와야 되는 게 바로크입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폴 성당은 들어가 보면 그 영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단아한 맛까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막 덕지덕지 막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깔끔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화려할 곳은 화려하고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곳은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중압감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 채광의 마술인데 대륙의 스타일하고는 차이를 두는 그런 잉글리시 바로크 스타일을 크리스토퍼 렌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바로크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크 하면 또 화려함인데 성당 내부에 또 화려한 곳은 또 있습니다. 그린링 기븐스라는 대표적인 또 목세궁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 목세궁화가 이게 진짜 나무로 만든 것인가라는 게 의심될 정도로 정말 정밀하고 세밀한 목공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에 있냐면 그 성가대 석 쪽에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 뒤쪽에 가도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소닐 경이라는 사람이 프레스코화하고 모자이크로 된 벽화, 막 번쩍번쩍합니다. 막 보석이 떨어지는 것만 주워와도 부자 될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하고요. 그리고 성당에서 256계단을 오르면 만날 수 있는 위스퍼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위스퍼라는 말은 이렇게 속삭인다는 뜻이거든요. 돔의 아래쪽에 있는 회랑 같은 곳인데 저쪽 돔에서 이렇게 속삭여도 저 반대편에 있는 돔에서도 소리가 들린다는, 그래서 속삭이기만 해도 들린다고 위스퍼 갤러리라고 하는 속삭임 회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리는 사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음치 교정할 때 많이들 하죠. 이 돔의 원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돔의 원리를 위해서 소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양동이를 이렇게 우리가 딱 덮었으면 소리가 이렇게 엄청 잘 들려요. 아하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자, 이런 게 돔 효과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다? 위스퍼 갤러리 가면은 있다. 네. 자, 그 위스퍼 갤러리에서 이제 다시 119계단을 올라가면은 이제 스톤 갤러리가 나오고요. 거기서 다시 152계단을 올라가면은 골든 갤러리가 나오면서 시내가 한눈에 쫙 펼쳐집니다. 이게 마천루들이 등장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 법적으로 20세기 초반까지 금지가 돼 있었어요. 세인트폴보다 높은 건물은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지금도 세인트폴 프로텍트 뷰가 있기 때문에 쫙 펼쳐집니다.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를 보고 싶다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세인트폴 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이제 내려가면요, 영국 영웅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세인트폴 대성당을 만든 크리스토퍼 렌의 무덤뿐만 아니라 영국의 어떤 미술을 이끌었던 그 로얄 아카데미 오브 아트의 수장들, 역대 프레지던트들,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조시아 레이놀즈라든지 또 혹은 윌리엄 터너라든지 그런 분들의 무덤들이 이제 있고요. 또 영국을 진짜 전쟁에서 지켜냈던 웰링턴 장군, 넬슨 제독,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영국의 그 참전 용사들. 우리나라 6.25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병을 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기리고 있는 곳이 또 바로 세인트폴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꼭 가셔가지고 한번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또 묵념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 의한 런던 대공습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인트폴 대성당은 주변 건물들은 다 파괴되었지만 세인트폴은 굳건히 이제 살아남았었는데요. 영국 본토 대공습이 격화되면서 시작된 지 한 114일 되는 날에 1940년 12월 29일일 겁니다. 독일 공군은 영국의 어떤 정신을 꺾어야 되는 그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이 세인트폴 성당 주변에만 29번의 폭탄을 이제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인트폴 대성당에는 의용 소방대인 파이어 와치맨이라는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메고 그리고 물통을 들고 아주 원시적이죠, 사실. 폭탄이 한 방에 딱 떨어져서 실제로 안으로 떨어졌어요. 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모래 팍 붓고 팍 밟고 팍 해서 왜냐면 터지면 다 죽는 거야. 우리도 보면은 전쟁 영웅 중에서 수류탄 터지면 덮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켜낸 데가 바로 세인트폴 성당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주변은 다 불타서 연기 올라오지만 그 돔이 정확하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다 버티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어떤 관광 명소를 넘어서서 영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조각상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이 59일 연속으로 이 런던 밤에 불폭탄을 들이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블리츠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화염에 휩싸인 런던을 구해냈던, 목숨 바쳐서 구해냈던 1192명의 소방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그때 나왔던 유명한 표어가 바로 Keep calm and carry on입니다. 그 말이 영국 사람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공식 하루 확진자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영국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예,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 이 소방대원 조각상처럼 NHS 의료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조각상이 세워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영국민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